지난 9월 강원도 홍천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반갑게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울먹거리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웬일이야? 아빠,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이후 사채업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건네받아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요. 보증을 잘못 쓴 탓에 납치를 당했다는 딸, 그리고 이를 빌미로 돈을 달라는 의문의 목소리. 대체 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주의 깊게 좀 눈 크게 뜨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20일 낮 12시 40분쯤인데요. 이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한 60대 남성에게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아버지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드는데 이 딸이 울먹거리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 딸이 말하기를 친구가 사채 돈을 빌렸는데 자신이 그 보증을 서줬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지하창고 같은 곳에 납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후에 사채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성이 받아서 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얘기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유, 저런 걸 왜 속아? 아유, 정말 참, 저 뻔히 보이스피싱인지 아는 건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실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빠, 왜 그래? 큰일 났어. 왜? 사고 났어?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나보고 돈 내놔래. 네, 여보세요. 예. 네, 사채업자의 상철입니다. 오늘 돈을 못 보면 딸이 몸속에 있는 콤파 하나 떼서 돈으로 바꿀 겁니다. 팀장님도 따님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님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그냥 문자 텍스트로만 기사를 볼 때는 이런 걸 왜 속아 하지만 팀장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상황은 좀 별도고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고 또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목소리 파악이 못해요. 그러니까 당한 거 맞는데 실제로 당한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형사 반장도 당했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딸이 병원 간다고 했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좀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울면서 한다거나 당하는 목소리는 분간을 못해요. 그렇죠. 핸드폰 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 전화 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돈을 준비할 테니까 만나자고 건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한 다음에 제 아들을 불러서 건거시키죠. 예. 근데 아드님이 현직 경찰이시니까. 그렇죠. 건거시키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도 우리 박 변호사님이나 혹시 우리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속을 수도 있죠. 실제로 진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딸 목소리를 저렇게 울면서 하면요 알아먹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딸 번호로 전화가 와. 왜냐하면 100% 신뢰를 하죠. 그 번호로 오면. 근데 울잖아요. 울면 뭔가 우리 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죠? 속을 것 같죠. 근데 속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에 우리 딸하고 약속을 하나 정했어요.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둘만 알 수 있는 암호를 하나 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면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무슨 사건 반장 이런 말을 덧붙이기로 그러면 진짜구나라고 하고 아니면 야이씨 이렇게 하기로. 야. 그거 우리 자식분들도 꼭 한번 좀 자식 있어서 불안하신 분은 정하세요. 그거 진짜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수학이 넘어 들려온 목소리의 정체 짐작하실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연기하는 피싱범. 다 연기였어요. 그렇죠. 좀 어색하긴 해요. 들어보면 목소리도 이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약간 우리가 좀 예전에 중국 동포 같은 목소리, 명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번호로 딸 이름이 떠 있고 그런데 울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분이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달려가서 통장을 챙기고요. 세상에. 다만 이제 이 남성의 아내가 그걸 보고 뭔가 이상한데 평소 같지 않은 그런 지금 모습을 보고 편의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 통장.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챙겨서 예. 바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통장을 좀 갖고 세상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경찰이 와서,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유, 당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경찰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말을 듣고 한 30초 안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빨리 잡으려고 와서 이제 그 남성을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 요게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돈을 찾지 말고 버리지 마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다른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딸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게 범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 계속 통화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끊지 말고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0만 원을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체하면 되는 건데 경찰이 하도 안 되니까는 PDA 핸드폰으로 딸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아우. 딸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남편이 아버지가 안심을 하고 나가서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또 현명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자, 경찰이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아버님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버님이 마음을 놓지 못했던 이유 있습니다. 아버님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딸 핸드폰 전화에다가 딸 얼굴 거정 오는데 감쪽같이 쏘갖고 하여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놈들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놈들 진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에 딸 번호가 뜨고 딸 사진까지 뜨고 근데 아빠 나 지금 지하실에 아이고 세상에.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아까 같은 그런 요령도 알려드렸지만 저라고 해도 장담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도요 의심을 안 했던 게 아니랍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생각하지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알 수가 없고 돈을 찾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맞으면 딸의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도박을 해요? 누가 승부를 걸겠습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요. 이분이 이게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경찰 알려준 순간에 그 안도감에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 기간에 마음고생을 시켰어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진짜. 참 이게 참 아유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약간 옛날 버전은 약간 좀 국제 전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번호가 이상하고 이런 거 오면은 딱 근데 약간 그 흥룡강성 느낌 나는 그런 딱 얘기를 하면서 이상철임 사채업자 이상철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돈 많이 벌어 하면서 웃죠, 끊잖아요. 그냥. 예, 그냥 속지 않죠. 그런 경우는 예. 단어도 쓰는 것도 이상하고 특히 번호로 일반적으로 010이 아닌 다른 번호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 자체가 뭐 불편하십니까? 그럼 예전에 우리 연변 그 말투가 나왔다 하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010이라는 번호가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또 피해자가 저장해 놓은 가족 이름하고 이런 게 뜰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수법 때문에 사실 당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번호에 우리 딸이 뜨고 뭐 심지어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협박할 수 있는 뭐 피해 흘리는 그런 사진까지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결국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고 정말 전화 왔구나라고 일단은 처음으로 착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어설프게 하더라도 계속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양질 변호사 말한 거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딸이든 뭐 아들이든 혹시나 문제된다면 어떤 암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두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 말고 뭐 보이스피싱이 있다 그러면 한 번만 끊을 수만 있으면 이건 회복이 되거든요. 끊지 못하게 할 때가 가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면 내 변호사가 있다라고 얘기해라. 박지훈 변호사, 양질 변호사가 있다고.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우리 가족들이 변호사 근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어봐야죠. 그래도 변호사가 전화 드릴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위기를 좀 한 번만 그걸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보이스피싱에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근데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납치 사건이 솔직히 팀장님
그렇게 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드물죠. 예. 사실 이거는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 상당히 적죠. 예. 예, 난민은 많은데 우리나라 적기 예.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박 변호사야 라고 좋지만 좀 바꿔서 나 김영사야 여기 놨습니다.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아까 그 팁 주신 팁 예.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자녀분하고 자녀하고 부모들끼리만 알 수 있는 뭐 별명 이런 거 하나 정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원보야 이런 식의 이름을 그러면 딸인데 갑자기 나 원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 몰라도 이거 진짜 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약속을 서로 정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